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의 부등식을 풀어봤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의 부등식도 기본적인 이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을 거예요. 기본 난이도는 이제 비슷하게 갈 건데, 로그 방정식에서 했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해를 최종적으로 구했는데 진수 조건, 밑 조건에 맞는 것을 해로 취한다. 그 뭐가 이제 결정적인 차이냐? 자, a의 x승꼴과 로그 a의 x, 이 함수꼴과 지수꼴의 결정적 차이는 자, 이 녀석의 함수로의 정의역이 뭐였어요? 실수 전체였죠? 얘 정의역 뭐야?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 자, 다음 치역이 뭐냐? 얘는 치역이 양의 실수고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치환을 통한 해를 구해서 풀었다. 나오는 해를 가지고 속간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애는 없는 거야. 지수함수에서의 방정식 부등식은. 로그 함수에서는 내가 풀었지만 나오는 식들의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음, 이 치역의 모습 때문에 지수함수는 a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반드시 t는 0보다 큰 것에서만 우리가 해를 논했고,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면 산술기하로 인해서 2 이상인 것만 접근을 하는 이런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는 거야. 기수꼴은.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는 게 더 조심해야 돼. 그런데 로그는 치환을 해도, 로그 x꼴을 치환을 해도 t는 x의 범위와 상관없이 현재 실수 전체인 겁니다. 그냥 치환을 했을 때는. 그래서 지수함수는 치환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로그 함수는 값에서 진수 조건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둘의 차이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신경 써줘야 되는 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그거다. 다시 우리 로그 함수로 돌아오면 로그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 라인을 풀 때 무엇을 신경을 많이 써라? 밑이 1보다 크다 작다도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중요하지만 진수 조건에 대한 것을 항상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근데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서는 딱딱딱 유한계의 x 중에 눈으로 보고도 얘가 진수 조건에 맞냐 아니냐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부등식은 해를 범위로 낼 거잖아. 해를 범위로 낼 거기 때문에 이 진수 조건의 범위를 더욱 신경 써서 같이 해에 대한 방법, 해에 대한 범위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놓고 푸는 게 좋아요. 방정식과 다르게. 그래서 진수 조건을 더더욱 신경 써야 되는 게 부등식이다. 로그 부등식. 우리가 이제 부등식은 어차피 방정식처럼 풀고 해에 대한 해석만 다를 건데 진수 조건을 신경 쓰는 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로그 2에 로그 4의 x는 0.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 우리 한 3개짜리도 풀어봤죠? 자, 밑으로 가서 안에 있는 진수 풀고 로그 4의 x는 2의 0제곱. 자, 그러면 x는 밑으로 가서 4의 1제곱. 이렇게 풀면 끝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런데 여기에 로그 2에 로그 4의 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얘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 2가 가고 4가 가서 최종적으로 x는 4보다 작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진수 조건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진수 조건이 x도 진수 조건이지만 이 로그 자체인 로그 4의 x도 진수, 이 로그 4의 x도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대한 것이 함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보셔야 된다. 자, 로그 부등식. 뭐 가장 기본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자, 이렇게 놓고 왼쪽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형태가 이제 로그 부등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부등식에서도 밑이 1보다 크면 대소관계의 지수도 그대로 방향이,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자, 이 똑같은 식을 해석할 때도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기 때문에 진수가 큰 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진수끼리의 부등식을 만들 때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놓고 푸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니까 진수가 작을수록 커지는 값이 되죠. 자, 그래서 진수끼리 부등식을 만들 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요. 밑이 1보다 크면 진수끼리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됐습니까? 여기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진수 조건. fx도 0보다 크다. gx도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이 항상 연립부등식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처럼 아주 쉬운 형태부터 볼 거예요. 로그 2의 x는 1보다 크다. 이런 식. 자, 그러면 이 식이 나오면 이제 두 가지 풀이를 보여주다가 한 가지로 갈 텐데, 자,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1을 밑이 같은 녀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상수는 내가 원하는 밑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 로그 값으로. 1이니까 밑이 2인 2의 1제곱 이렇게.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대소관계 그대로. x는 2보다 크다. 이게 최종적인 해입니다. 지금 뭐 확인 안 했어요, 선생님이? 진수 조건 확인 안 했죠.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의 진수 조건과 x는 2보다 커요를 같이 연립방정식으로 놓고 최종적으로 해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진수 조건 놓치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기를 우리가 지수 표현을 로그로 바꾸는 것처럼, 자, 로그 2의 x가 1이었으면 밑이 밑으로 x는 2의 1제곱. 그냥 이렇게 만들었잖아. 방정식일 때는. 자, 그러면 밑이 밑으로 갈 건데, x는 2의 1제곱이 갔는데 밑이 1보다 큰 게 가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인 거예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만약에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걸 두 번째 풀이로 풀면 밑이 밑으로 가면서 x는 2분의 1의 1제곱보다 작다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왜 바뀌었는지 알겠어? 왜 바뀌었는지 알겠어?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라고, 진수끼리.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얘를 2분의 1로 만들었는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밑이 함부로 가면서 밑이 1보다 큰 애가 넘어가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고요. 밑이 1보다 작은 애가 넘어가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항상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냐 언제 안 바뀌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살피시고, 자, 다음 진수 조건을 놓치지 않으면 그 함정 피해가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라. 자, 로그 2의 x는 3.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변에 있는 3을 밑이 2인 로그로 만들면, 자, 이렇게 해서 3을 로그 2의 8로 변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 진수 조건. 진수. x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해가 되는 겁니다. 진수 조건. 자, 역시 이제 밑이 밑으로 한 번에 갑니다. 밑이 밑으로 x는 2의 세제곱 한 번에 가고 밑이 1보다 큰 애가 갔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아시겠죠? 계속 하다 보면 밑에 게 훨씬 편하겠죠? 한번 괜히 썼다가 오는 것보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거냐 바뀔 거냐. 자, 밑에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밑이 갑니다. x는 3분의 1의 제곱보다 어떻다? 밑이 1보다 작은 거 넘어갔어. 어떻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반대로. 자,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갖다 붙여야겠죠. 0보다 크다. 밑이 5입니다. 밑이 5. 밑이 5의 0승 1. 자,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밑이 1보다 큰 애가 넘어갔으니까 지수의 로그 표현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에 로그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 자, 이제 좌변과 우변의 모두 로그의 진수 자리에 식들이 들어왔어요. 자, 6x-10이라고 하는 진수 조건, 3x-1이라고 하는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해 줘야 된다고. 이게 기본 우리가 해를 구하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수 조건 3분의 5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진수 조건에서의 교집합 x는 3분의 5보다 큰 게 최종적인 진수 조건의 범위인 거예요. 둘 다 양수해야 되는 것의 조건. 됐어?
최종 해에다가 이 녀석을 교집합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수끼리의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밑이 3으로 같아요. 밑이 3으로 같으면 진수끼리 밑이 3보다 3,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다? 그대로다. 그대로. 자, 그러면 좌변으로 3x, 우변으로 9. x는 3보다 크다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진수에서의 해와 진수 조건과 지금 부등식의 해 둘의 공통 범위니까 최종적인 해는 x는 3보다 큽니다가 최종적인 해가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진수 조건과 지금 푼 것을 공통 범위를 찾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 되는 게 제일 귀찮아지는 거야. 우리 연립부등식 되면 수직선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공통 범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부등식이 제일 풀기 귀찮아요. 부등식이. 왠지 알겠지, 그치? 방정식은 땅땅땅 나온 것 중에 해를 구하는 건데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도 봐야 되고 최종적인 해에서 공통 범위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귀찮음에 이 진수 조건이 한 숟가락 더 얹은 거예요. 진수 조건. 그러니까 그 귀찮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이겨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풀어볼게요. 자, 밑이 같아요. 뭐부터 본다고요?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 첫 번째 진수 조건은 x는 1보다 큽니다. 양수. 자, 얘도 양수. 5x는 11보다 작다. x는 5분의 1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진수 조건에서 x는 1초과 5분의 11 미만에서만 해를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진수끼리 자 x-1과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의 대소관계. 밑이 1보다 크니까 대소관계 어떻다? 안 바뀌죠?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x 넘어오면 6x, 마이너스 1 넘어가고 따라서 x는 2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2 이상과 나와 있는 것의 공통범위 따라서 x는 2 이상 5분의 11 미만이 최종적인 해가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기본 로그 부등식이지만 푸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진수 조건 때문에. 자, 2번이에요. 2번에 진수 조건. 자, 앞에 있는 2x-5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5 넘어가면 2분의 5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진수. x-3이 0보다 크다. 그럼 x는 3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둘의 공통범위. x는 3보다 크다. 자, 요게 진수 조건이야. 자, 그러면 로그. 진수의 부등식 2x-5와 x-3 밑이 3분의 1입니다. 자, 밑이 3분의 1이니까 진수끼리의 대소관계는 부등호가 바뀌냐 그대로냐?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자, x 넘어오고 5 넘어가고. 다음에 x는 2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와 x는 3초가입니다. 둘의 공통범위. x는 2초가 3초가니까 최종적인 해는 x는 3보다 커요. 이게 최종적인 해가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에 부등식을 풀자. 자, 앞에 첫 번째 있던 식과 두 번째 있던 식이 합쳐져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처럼 풀 거예요. 자, 진수 조건 2x-4가 0보다 크니까 2보다 크다 만들어 놓고 자, 이 진수 밑이 밑으로 그러면 2x-4는 2의 세제곱 밑이 밑으로 갔어요.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됩니까? 자, 그러면 2x는 12, x는 6이야. 2초가 6이야. 자, 요게 최종적인 1번의 해입니다. 자, 2번 진수 조건, 양수 조건. 그러면 진수 조건 x는 3보다 작다가 만들어져요. 자, 다음 밑이 밑으로 갈 겁니다. 밑이 밑으로. 자, 하면 3-x 3분의 1의 1제곱.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반대로. 자, x는 3분의 8 이상이 됐어요. 자, 3분의 8 이상의 해와 진수 조건 합치니까 x는 3분의 8 이상 3 미만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뭐 나왔어요 또? 치환형의 식이 나왔어요. 자, 치환형의 식이 나왔으면 우리가 따라가는 문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자.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진수 조건에서 x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 그럼 로그 2의 x를 t로 놓으면
자, 주어진 식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여기 이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초가 1,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가 됐습니다. t. 자, 이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를 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여기서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로그 2x 1인데, 자, 이럴 때는 밑으로 가도 돼요. 밑으로. 2의 마이너스 2제곱. 부등호 방향 그대로. 2의 1제곱. 자, 이렇게 해서 x는 4분의 1 이상 2 이하. 자, 0보다 크다 하고 공통범위 찾아도 그대로 4분의 1 이상 2 이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x의 범위를 찾는다. 자, 치환한 후에 찾는다. 자, 이제 교재들의 풀이는 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로그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로그 2의 2의 1승으로.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의 부등식. x는 4분의 1 이상 2 이하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로그로 다시 만들 거냐, 정수를 로그로 만들 거냐, 아니면 밑으로 한 번에 갈 거냐, 이런 뜻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필수 예제. 자, 22번. 로그 부등식은 뭐부터 보라고요? 진수 조건. 진수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수 양수, 두 번째 진수 양수. 자, 그러면 x는 양수, x는 1초과. 둘의 공통범위. 따라서 x는 1초과. 얘가 진수 조건의 범위입니다. 자,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좌변은 밑이 2고 우변은 상수니까 좌변에 있는 로그끼리 그냥 더하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좌변 밑이 2고요. 진수끼리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진수 자리 놓고 밑이 밑으로. 진수 자리 놓고 밑이 밑으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겠어? 좌변으로 상수항 넘겨오고, 자, 이제 우리가 알던 2차 부등식 풀고 x는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 거기에 진수 조건. 합치면 최종 1초가 2 이하예요. 요게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2번. 진수 두 개네요. 2번. x는 4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x는 4보다 큰 범위가 진수 조건이고요. 자, 왼쪽에 그냥 풀면 안 되고 여기에 2가 있어요. 2를 위로 올려야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써보면 로그 2분의 1에 x-4의 제곱 로그 2분의 1에 x-2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이 2분의 1이에요. 진수끼리. 자, 로그 부등식. 진수끼리 x-4의 제곱과 x-2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냐 바뀌는 거냐 이건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돼? 이해돼? 자, 이제 요거 x에 대한 x제곱 마이너스 8x 16 8 9구나. 아이고 미안. 자, 그러면 x-3, x-6으로. 자, x는 3초과 6 미만. 4초과 6 미만이 최종적인 x의 범위가 되겠죠. 되겠죠? 이게 볼륨 조절을 못해. 자, 마지막 3번. 밑이 달라요. 밑이 달라요. 같은 밑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4를 2로 만들어요. 2의 제곱. 그럼 이 제곱 어떻게 나가요? 2분의 1로 나가요. 그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루트니까 양변에 2를 곱해요. 양변에 2를 곱하면 1로 가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러면 얘가 어디로 올라가요? 제곱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요 4는 2의 제곱 2분의 1이 곱해서 2 여기에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자, 진수 조건 x는 3초과 x는 1초과 x는 3초과가 진수 조건. 자, 그러면 x-3의 제곱과 x-1 밑이 2예요. 자,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대로.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x 9 더하기 1 10은 0 이하가 되고요. 2와 5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x는 2 이상 5 이하. 자, 거기에 3초가 붙으니까 여기가 3초과 5 이하 이렇게 최종 범위가 바뀌겠다. 자, 되겠으니? 기본 로그 부등식. 자, 23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중요 표시하시고 조심. 뭘 조심해야 되나? 뭘 조심해야 될까요? 로그 부등식 풀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작부터. 진수 조건에 대한 x범위 조심하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조심하라고는 진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진수가 누굴까요? 지금 주어진 식에서 진수가 두 개입니다. x예요 라고 하는 진수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밑이 2인 이 괄호 전체가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진수구나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 별표의 의미예요. 진수가 두 개 있어요. 이게 별표의 의미야. 진수 조건에 이 로그 부등식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저절로.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중요 표시한 의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는 0보다 크다는 알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풀어야 돼요. 밑으로 x는 2분의 1의 0승. 밑이 1보다 작은 거 넘어갔다. 부등방향 반대.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수 조건에서. 되겠어요? 자, 이제 부등식 풀 겁니다. 밑으로. 자, 그러면 진수 남고 밑이 2인 거 들어갔으니까 부등호 그대로. 다시 밑으로. 자,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되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따라서 x는 4분의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얘가 최종적인 23번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진수 조건을 놓쳐버리면 1보다 작다가 안 만들어지니까 답이 틀립니다. 4분의 1 초과 이러고 끝나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 안에 로그 표현 자체로 진수가 들어가 있음. 진수 조건을 잘 체크하시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이제 치환형입니다. 치환형까지는 좀 무난할 거예요.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라. 자, 로그 3분의 1의 x 공통부분 보이죠?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세제곱은 어디로 가요? 로그 앞에 가요. 얘는 전체 제곱인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이 3t 플러스 t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정도가 됐죠. 자, 로그를 치환할 때는 범위가 따로 없다 그랬어요. 실수 전체니까. 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를 일단 풀면 t의 범위는 함정이 없습니다. t의 범위는 함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로그 3분의 1의 x로 치환을 한 요 식에서 이제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다시 나왔죠. 자, 그러면 요 연립부등식의 의미가 뭡니까? 앞줄 따로 뒷줄 따로예요. 따로 쓴 의미가 한 번에 못 풀어지지. 한 번에 풀어도 되는구나 이거. 괜히 따로 했네. 한 번에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얼마다? 9.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 여기 진수 x.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자, 이렇게 해서 x는 3초가 9 미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수 조건 0보다 크다는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기 때문에 확인 안 하고 갔어요. 자,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해도 답에는 지장이 없죠. 자, t로 치환한 후의 식.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치환했을 때 x는 양의 실수였어도 t는 그냥 전체 실수의 범위에서 찾게 된다. 이거는 이제 치역의 특징입니다. 자, 24번까지, 25번까지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기본 연산 프린트에는 이제 요 형태는 아마 없을 건데, 애매해지네. 지금 프린트. 괜찮습니다. 자, 여기 120페이지까지를 연습하시고 기본 연산 익히도록 할게요.